네, 화학 평형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평형 상태부터 시작해 봅시다. 평형 상태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가역 반응이라는 전제가 필요한데요. 가역이란 말은 왔다 갔다 하는 반응입니다. 즉 가능하다. 뭐가 여기. 그러니까 거꾸로 오는 반응도 가능한 반응을 가역 반응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평형이라고 하면 우리 동적 평형 이런 말을 들어봤을 텐데요. 겉으로 보기에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준 만큼 돌려받고 있기 때문에. 요걸 화학식으로 표현하면 요렇게 될 것 같아요. 정반응과 역반응 속도가 서로 같은 상태. 수식으로 표현하면 V정의, V역인 상태. 요거는 우리가 앞에 배운 반응 속도랑도 연관지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걸 이용해서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해볼게요. 요 화학 평형의 성질 요 정도는 알고 갑시다. 이 중에서 아까 여기 정지된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가 안 움직인다는 게 아니라 준 만큼 돌려받아서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요거 한번 밑줄 꺼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수식적으로 해줄 수 있는 일은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일정한 거예요. 왜냐면 준 만큼 돌려받고 있으니까 겉보기 변화가 없다는 뜻이죠. 됐나요? 우리가 엔트로피를 정확하게 안 배워서 델타 G를 정확히 정의 안 했는데 요거 알아둡시다. 델타 G는 제로인 상태가 평형입니다. 즉 이건 완전 같은 말로 쓸 수 있어요. 화학 평형 상태다 라고 하면 델타 G가 0이라고 쓸 수 있어요. 평형이다 하면 델타 G는 0이다 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알아두세요. 됐나요? 뒤에 나오겠지만 그냥 스치듯 들어두세요. 델타 G가 0보다 크면 정반응 우세. 델타 G가 0보다 작으면 역반응 우세. 요것도 그냥 한번 들어만 두세요. 근데 델타 G가 딱 0이 됐다. 요건 뭘 의미한다고요? 평형을 의미한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여기서 요 반응식 한번 볼까요? N2O4가 있는데 얘가 분해되면 NO2로 분해돼요. 그래서 요거는 실제로 실험하면 색깔 변화로도 알 수 있어요. 처음에는 N2O4밖에 없는데 얘가 점점점 분해돼서 NO2가 생기는 반응을 볼 수 있죠. 그때 요 구간 NO2도 N2O4도 농도가 더 이상 변화 없는 상태가 평형 상태인 거죠. 요거는 농도로 표현한 거고 속도로 표현하면 정반응 속도랑 역반응 속도가 같아지는 시점이 될 겁니다. 요거 연습 문제 한번 꼭 풀어보세요. 이게 기본적인 문제고 요걸 풀 줄 알아야 다른 쌤 한번 해볼까요? 해봅시다. 그러면 아들아 점점 늘어나는 건 뭐겠어요? 여기 처음에 없다가 점점 생기는 거 생성물이죠. 이따 줄어드는 건 뭐예요? 반응물이죠. 됐나요? 이제 요 앞에 개수만 찾으면 될 텐데 잘 보세요. 평형이 될 때 A는 0.4에서 0.1까지 얼마가 떨어졌어요? 그렇죠. 0.3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반응이 0.3 반응할 때 B는 0.3 있는데 0.2가 되죠. 0.1이 줄어든다고. 됐나요? 그때 C는 어떻게 돼요? 0에서 0.2로 0.2가 늘어나죠. 그래서 계수관계로 하면 이렇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됐나요? 화학식 찾는 방법이요. 됐죠? 그때 평형상수쌤 한번 찾아볼게. 평형상수는 평형일 때의 상수값인데 요건 어떻게 표현하냐면 알아두세요. 반응물. 지금 반응물이 뭐예요? A랑 B죠. A랑 B의 농도인데 요거는 요 계수 그대로 따라가도 돼요. 분의 생성물의 농도. 이 뒤에 나올 거에 한 번 더 설명할게. 지금 A는 0.1의 세제곱, B는 요게 0.2죠. 자기 차수. 개수. 됐죠. 그 다음은 C는 생성물인 C는 여기 0.2죠. 0.2에 자기 앞에 개수 그대로 따라가 주면 돼요. 요걸 계산하면 평형상수입니다. 여기 나와있죠. 평형상수 역시 실험에서 얻은 값이고 요거 한번 볼래요? 요거 한번 볼래요? 이게 반응 속도랑의 차이는 이거예요.
개수를 무조건 그대로 상수로 쓸 수 있어요. 됐나요? 알아두세요. 아까 쌤이 반응 속도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댔죠. 지금 K 인버스분의 K라고 되어 있는데 요걸 K1으로 하고 요걸 K 인버스라고 한 상태에서 나타난 거예요. 정반응 속도는 K1에 얘는 그대로 쓸 수 있댔죠. 이렇게. 역반응 속도는 K 인버스에 이 그대로 쓸 수 있다고 한 거 기억나나요? 됐어요? 그때 반응물 분해 맞죠? 그러니까 얘를 분모로 얘를 분모로 나눠주고 이 등호를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버스분의 쌤 끝까지 정리해 볼게. CLC 뒤에 이거 한번 정리해 봐봐. 그게 K 인버스분의 K가 되고 아까 이거를 쌤이 평형상수라고 했으니까 평형상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됐나요? 다 까먹어도 좋아. 요거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평형상수를 어떻게 구하는지. 됐나요? 그래서 유도까지 하면 좋겠지만 요것도 알아두세요. KC랑 KP는 뭐냐면 KC는 농도일 때 평형상수, KP는 압력이 주어졌을 때 평형상수. 둘은 이렇게 나타내요. 요렇게 알고 있어도 좋고 델타 값이 생성물 빼기 반응물인 게 편하지 않나? 쌤은 그래서 KP는 KC 곱하기 RT 요는 증명도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생성물 빼기 쌤은 반응물 쌤은 요렇게 외우고 있는 편이에요. 뭐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다시 KC로 주어진 건 농도로 주어진 거, KP로 주어진 건 압력으로 주어진 거예요. 요거 알아두세요. 밑에서는 쌤 일부러 유도를 좀 최대한 빼고 있는 거야. 요건 알아두세요. 델타 G도트 평형 상태에서의 델타 G는 마이너스 RT ln K 요 평형상수라는 것만 알아두세요. 하나만 더 알아둘래? 그럼 델타 G도트 표준 상태가 아닐 때는 마이너스 RT ln Q라는 것만 알아두세요. 됐어요? 평형상수의 성질은 몇 개 해봅시다. 요게 다 실험으로 나온 값이기 때문에 수식으로 증명할 수도 있지만 그냥 알아두는 게 편할걸요. 평형상수식은 뭐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 농도로 나타낼 땐 평형 농도고 압력으로 나타낼 때는 평형일 때 압력이요. K가 크다는 건 생각해봐. K가 크다는 건 위에 분자가 많다는 건 거 이해돼요? 분자는 이쪽에 있죠. 반응물이 많다는 거지. 반응물이 많다는 건 오른쪽으로 많이 갔다는 거고 정반응이 우세했다는 거죠. 됐나요? 그러면 요 식에서 K가 크다는 건 델타 G가 작았다는 걸 의미하죠. 됐어요? 요건 하나 별표 어디 쳐두세요. 오직 온도에 의해서만 평형상수는 결정돼요. 요거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K 값에 영향을 안 미치는 게 있어요. 여기 고체랑 용매, 즉 액체죠. 액체. 고체랑 액체는 평형상수식에서 제외돼요. 됐나요? 아쿠아랑 리퀴드는 달라요. 그러니까 소금을 물에 녹였어. 이거는 농도항에 포함돼요. K식에. 근데 소금을 열을 가해서 녹여버렸어. 물 말고. 그거는 제외된다는 거예요. 리퀴드는 제외된다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뭘 하고 싶은데 이제 Q의 진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아까 델타 G는 마이너스 RT ln Q라고 했는데 그때 Q가 뭐냐면 반응 지수예요. 여기 세주려고 일부러 말을 안 했는데 반응 지수요. 반응 지수가 뭐냐면 현재 평형일 때가 아니라 현재의 농도나 압력을 그 평형상수식에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됐어? 나의 현재 상황을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그때 K랑 Q를 비교해서 K가 크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반응물분의 생성물인데 내가 계산한 것보다 K가 크다는 건 생성물 쪽으로 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반응으로 가야 된다는 거지. 이해될까? Q랑 K가 같다는 건 쉽죠. 평형이라는 거지. 내가 현재 구한 값이 K랑 같다는 거니까 평형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번에는 Q가
K보다 작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됐나요? 거꾸로 했다. 지금 다시 할게. 쏘리. 완전 다시 할게요. 다시 보세요. 여기 봐봐. 내가 Q를 구했어. 현재의 농도를 넣어서 반응물분의 생성물을 구했어. 됐어? 근데 K, 평형일 때랑 비교해보니까 내가 더 작대. 그 말은 내가 K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됐어? 내 값이 커져야 된다고. 내 값이 커지려면 뭐가 더 생겨야 돼? 생성물이 더 생겨야 되죠. 생성물이 더 생기는 건 정반응. 정반응이 우세하단 말이 정반응으로 진행된다 이 말이요. 됐죠? 두 값이 같은 게 평행인 건 쉽게 찾을 거고, 이번에는 내가 현재 농도를 넣었는데 Q가 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나는 K가 돼야 되니까, 맞아요? 그러려면 내 값이 작아져야 된다고. 작아지려면 반응물이 커져야 되죠. 그 말은 역반응이 우세하다는 거예요. 이건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건 꼭 알고 있어야 돼요. 밑에 문제가 있는데 꼭 한번 풀어보세요. 꼭 한번 풀어보세요. 안 풀리면 쌤한테 와도 좋고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좋아요. 전체에서 아마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쌤 생각에는. 전체에서 K 값을 구하는 거랑 QK 비교하는 여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됐나요? 쌤, 자유에너지랑 평형상수는 깊이 있게 안 할게. 요 두 개만 알아두세요. 델타 G는 델타 G 도트 플러스 RT ln Q라는 거랑 요거랑 요것만 알아둬 주세요. 델타 G 도트는 마이너스 RT ln K. 쌤이 아까 델타 G를 RT ln Q라고 한 이유는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우리는 보통 요게 K에 의해 결정되는 상수값이라서 무시할 때가 많아서 그래. 실제 계산할 땐 다 넣어주는데 우리가 식을 분석할 땐 뺄 때가 많아서 그걸 다 차치하고라도 요 두 개는 알아두세요. 델타 G는 델타 G 도트 플러스 RT ln Q. 됐나요? 델타 G 도트는 마이너스 RT ln K. 요거는 알아두세요. 됐어요? 그것도 쌤 싫은데요. 다 못 외우겠는데 한번 요것만이라도 알아두세요. 그래서 델타 G가 음수라는 건 정반응이 진행돼요. 델타 G가 양수라는 건 역반응이 진행돼요. 요 식에서 알 수 있습니다. 됐죠? 델타 G가 음수다. 정반응 진행돼요. 왜냐면 G가 작아지는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됐어요? 델타 G가 양수다. G가 작아지는 방향으로 가보세요. 그래프 그려서. 요런 G 그래프가 있을 때 그려보세요. 델타 G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 요거 몰라도 돼요. 요건 알아두세요. 됐나요? 이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까 쌤이 이게 G 그래프라고 했을 때 여기 보세요. 내가 이 점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델타 G가 뭐예요? 음수죠. 여기. 왜 이러지? 양수죠. 기울기죠. 왜 이러지? 여기 평형점부터 해봅시다. 여기 이 점.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지점. 델타 G0가 0이죠. 네, 평형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Q랑 K가 같은 지점이에요. 됐나요? 이 지점 잡아봐. 쌤 아까 음수랬는데 요래 꺼서 그래요. 실제로 접선의 기울기 이거죠. 델타 G 양수죠. 그럼 뭘로 가야 된다고? G가 작아지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그래서 역반응 진행해야 돼요. 됐나요? 이 점 잡아보세요. 기울기 음수죠. G가 작아지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러려면 오른쪽 정반응으로 가야 되죠. 됐나요?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요건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됐죠? 요 문제까지도 꼭 해결해 보세요. 잘 모르겠으면 꼭 질문할 수 있도록 합시다. 르샤틀리에는 중학교 때도 배웠죠. 됐나요? 르샤틀리에가 뭐예요? 결국 뭐야? 외부에서 주어진 변화를 감소시키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평형 상태에 있던 걸 어떤 압력을 바꾸든 농도를 바꾸든 온도를 바꿨을 때 됐나요? 이 변화를 줄이는 방향으로 간다고요. 그러면 물질을 넣어줬대. 어떤 물질을 넣어줬을 때는 그 물질을 없애는 방향으로 간다고요. 어떤 물질을 제거했으면 그 물질이 생기는 방향으로 간다는 의미예요.
됐나요? 평형상수식에 의해서. 그래서 요거는 볼래요? 요거 한번 볼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CO2가 줄어드는 내가 변화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정반응으로 가야 돼요? 역반응으로 가야 돼요? CO2가 줄어들었으니까 줄이는 걸 못하게 해야 된다고요. 다시 만들어내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이쪽으로 가야 되죠. 정반응을 진행해야 CO2가 생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CO2를 제거해주면 정반응으로 진행해요. 왜냐면 CO2를 만들기 위해서. 근데 내가 만약에 CaCO3를 제거한 거예요. 줄인 거예요. 그러면 얘를 만들기 위해서 역반응을 가야 되냐는 거지. 근데 여기 보다시피 솔리드나 리퀴드는 평형식에 포함이 안 돼요. 됐나요? 그래서 역반응이나 정반응으로 진행하지 않는다는 거 알아두세요. 됐죠? 그걸 조금 나눠서 설명한 게 이거예요. 압력이 증가했어. 예를 들어서 압력이 증가했어요. 압력이 증가하는 게 거랑 똑같은 게 부피를 감소한 거예요. 왜냐면 밀어서 부피를 감소하면 압력이 증가하니까. 됐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압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기체 몰수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N2O4 분해 반응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오래되거든.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피스톤을 밀었다 혹은 압력을 증가시켰으면 압력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압력이 감소하려면 몰수가 감소해야 되고 2랑 1 중에 몰수가 감소하는 방향은 어디예요? 어머나 역방향인 거죠. 됐을까요? 다시 내가 만약에 압력을 증가시켰어요. 그러면 압력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건 몰수가 주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게 어딘가 봤더니 역방향인 거죠. 됐어요? 요거 알아두세요. 됐을까요? 아유, 나올 게 나왔네요. 쌤 반토프까지 갈라다가 요건 다 뺄게요. 요건 다 뺄게. 근데 뭔 알아둬야 되냐면 이건 알아두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온도를 올렸어. 그러면 온도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됐나요? 그러면 그건 무슨 말이야? 흡열 반응 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흡열 반응, 열을 빨아들여야 온도가 내려가죠. 다시 내가 주변의 온도를 떨어뜨려서 그럼 주위가 추워진 거죠. 그럼 열을 내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그래서 발열 반응으로 가야 돼요. 쌤 반토프까지는 안 갈 테니까 요건 알아두세요. 흡열이다 발열이다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써볼까? 흡열을 나타내는 화학 기호가 뭐예요? 델타 H가 열을 흡수했으니까 양수다. 발열은 델타 H가 음수다. 요건 알고 있어야 돼요. 됐나요? 요건 뒤에는 연습하는 걸 넣어둔 거라서 쌤이 생략할게요. 요 문제까지는 쌤이 실어둘 테니까 한번 연습해보세요. 됐을까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